자, 행안부 경찰국 신설 국면에서 경찰 반발 거셌었죠. 당시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중징계 받았습니다. 저희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룡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뒤로? 그냥 그대로 막 살고 있습니다. 네. 가만있어. 오늘 출연하시는 거는 어디 보고는 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징계 이제 기간이기 완전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정복 입고 나오실까 했는데 복장도 그냥. 예, 그때는 제가 정식 경찰이었고 지금은 정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찰 아, 넥타이고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타이에는 지금 확대해 보면 경찰 마크가 이렇게 예, 들어있네요. 이렇게 제 신분만 이제 유지돼 있고 직무 수행을 못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으셨고 지금 소청 심사 제기해 놓으신 상태인 거죠?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서 곧 제기할 겁니다. 아직 제기하신 상태는 아니고 어떤 주장을 하실 겁니까? 소청 심사 과정에서는? 이제 무죄 주장을 하는데요. 직무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상태였고 합법적이지도 않았고 타당하지도 않으면서 실현 가능하지도 적시 진행하고 있는 회의를 적시 중재하지 않았다. 이거는 실현할 수 없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중징계 사유로 제시된 잦은 언론 인터뷰. 네.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그거는 수긍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인터뷰하시고 또 추가 징계 받으시지 않을까 좀 가능성이 걱정되기도 있죠. 하고. 네. 네. 자, 경찰청 시민감찰위에서는 경징계 권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근데 경찰청의 입장은 좀 달랐어요. 예. 이건 어떤 다른 배경이 있다고 좀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 우리 경찰이 경찰 문제를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듣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이제 그 결정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곤란한 사항을 피하기 위함인데 경찰청장께서 저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감찰위원회에 이제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는 저에 대해서 중징계할 생각보다는 시민감찰위원회의 이제 권고를 명분으로 경징계로 하실 생각이 이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 해놓고 필요 없는 절차를 해놓고는 그에 대한 걸 거슬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청장께서는 경징계할 의도가 있어서 시민감찰위원회를 했고 이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중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네. 경찰청장은 저렇게 설명했어요.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 더더구나 말씀이 안 되는 게 우리 경찰서장들이 우리 경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고 실명을 표시해서 이 지금 경찰국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357명이었는데 네. 경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장 업무도 그러니까 임무도 중요해서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엄청난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총경들의 과반수가 넘는 총경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 어려운 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징계로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그 역사가 우리 경찰서장 전체의 의사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더더욱 이 징계는 잘못된 겁니다. 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류사명 총경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지만 사실 중징계는 예고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서장 회의 이틀 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네.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를 쿠데타에 비교를 했고요. 이 발언은 뭐 그때 논란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총경님도 경찰대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사기입니다. 네. 행안부 장관이 저 지적도 했어요. 특정한 뭔가 목적이 있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른 목적 맞습니다. 우리 경찰을 이제 중립을 지켜서 국민을 위한 국민만의 경찰로 가겠다는 그런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찰을 이렇게
행안부에 예속을 시켜서 경찰을 컨트롤하겠다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목적이죠. 실제로 경찰국이 신설된 다음에 현장에 뭔가 좀 주목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경찰국이 인사권을 이제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있는 부분은 총경으로의 성진, 그 이상의 성진인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초미의 지금 인사 시기예요. 네. 초미의 관심사가 경찰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자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된 거죠. 네. 실제로 인사 제청권 행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국도 인원의 대부분이 비경찰대로 채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을 미리 좀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 가능성이 아니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공개적으로 경찰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공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사 문제는 그렇고 경찰 실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경찰 실무와 그러니까 경찰서장들이나 이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들은 이 현장에서의 판단의 기준이나 업무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지금 그동안은 오로지 국민이었다면 지금은 경찰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국 눈치를 보고 있다. 자, 정부나 여당에서 흔히 하는 이제 반박 논리가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다 있는데 왜 경찰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된다는 거냐.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컨트롤을 음성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하겠다. 이게 더 맞는 방향 아니냐는 비판, 그런 의견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91년도에 이제 경찰이 내무부에서 독립해서 경찰청으로 된 이유가 이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내무부 장관의 잘못된 지시를 맞아서 정말 많은 민주 열사를 탄압을 했어요. 이 경찰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이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에 두면 국민을 이제 더더욱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반성으로 지금 경찰청을 독립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는 그 역사적인 교훈은 어디 가고 없고 이상한 괴상한 논리로 법무부 검찰국하고 행안부 경찰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명확하게 검찰 사무가 1번으로 되어 있고 경찰의 그 행안부 장관의 임무에는 그 예전에 그 반성적인 교훈으로 그걸 빼서 지금 행안부 장관은 그 경찰에 대한 사무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사무 이야기가 나와서 자, 이 발언 좀 듣고 이야기하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찰국을 신설할 때와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이 좀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지휘 감독 권한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장관님은 경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처를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지휘 그거는 책임은 경찰의 업무인데.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이 남의 살림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 권한은 행사하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은 이런 모습입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싶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 권한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행사해 왔습니까, 그동안? 경찰국을 신설한 다음에. 예, 인사 권한은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에 관한 그 치안감을 면담을 해서 그동안 안 하던 실제 면담을 통해서 치안정감 승진자를 정하셨고 경찰청장 승진자도 사실상 그런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사권을 노골적으로 행사하셨죠. 앞으로도 또 할 것 같은데 책임에 대해서는 저렇게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이게 주요 업무 중에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만 하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한가요, 그게? 네. 자, 8일에 징계위 출석하시면서 참사 희생자들
또 위가족들에게 사과하셨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꼭 해야 될 게 사과였습니다. 저는 경찰 그 당시에 이제 중징계가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도 포함된다 해서 마지막으로 제 소원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을 진짜 위로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게 경찰에서 누군가 나서서 그분들한테 사죄를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인데 지금 어떤 논리가 수사가 먼저고 나중에 책임이 밝혀지면 그때 하겠다는데 제가 수사 전문가예요. 수사가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려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 국민들이나 유족들은 그 아픈 마음은 누가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저라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경찰을 대표하진 않지만 경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갖고 사죄를 드린 겁니다. 네, 정복을 상당히 입고 사죄를 보람이 하셨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하면 사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위로가 될 때까지 네, 계속 하고 싶습니다. 도의적인 사죄와 별도로 경찰국 신설이 참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그 이전까지 이태원 참사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유능한 경찰이었는데 네, 이게 경찰국 신설과 이제 대통령실 이전 말고는 아무 상황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우리 경찰이 국민을 158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능한 경찰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거는 잘하던 경찰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시스템을 바꿔서 국민을 보던 경찰의 관심을 이렇게 다른 데 이제 쏠리게 해서 경찰을 흔들어 버린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이태원 참사하고 직접적으로 100%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네. 자, 이제 징계를 받으시고 소청하면 계속 다투시는 과정이 좀 있을 거고 네. 또 상황을 봐가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사명 총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뒤로 나가시네요. 자, 4시엔 사사건건.